7월 4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독립기념일 휴장을 하루 앞두고 일찍 문을 닫은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이집트 정정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8%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3%, 0.08%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이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포르투갈과 이집트의 전국 불안이 주가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의 PSI 20 지수는 무려 5.2%나 폭락하며 지난 2011년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은 1.2%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 1.03%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잇따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한 34만 3천 건을 기록해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민간 고용도 18만 8천 명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16만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5월 무역 적자는 450억 달러로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자동차와 가전제품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며 내수 시장이 회복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집트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의 권한을 전격 박탈했습니다. 또 헌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새로운 과도정부 수반을 선임했습니다. 이집트 전국 불안의 여파로 국제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로 101달러 2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1% 넘게 크게 밀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도 함께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주로 몰렸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어제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이렇게 1%대로 하락을 마감했고요. 앞서 유럽 증시도 포르투갈, 이집트의 정정 불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는데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일자리 수가 18만 8천 건으로 지난달보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약 한 달 만에 달러당 100엔대를 복귀했습니다. 엔저 쇼크의 악몽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수출주들도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최근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질주를 하는 듯했던 자동차주가 다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불어오는 엔저 공포, 그에 따른 수출주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시간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저 관련 수출주 대응 전략 알아보기 전에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다음 장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이고요. 간밤장에서도 좀 일찍 반장 정도 해서 폐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반장이죠. 네. 절반 정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조기 종료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없었겠구나라는 걸 추론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내일은 독립기념일로 쉬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산한 거래량 속에서도 좀 움직이는 미국 증시였고 한산한 거래량 속에서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구나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제 지표의 호조세였죠. 그래서 우리가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34만 3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해서 5천 건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것은 좀 더 고용률이 높아졌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주가 오늘 상승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52.2를 기록하면서 전월 같은 경우에는 53.7이었죠. 그리고 전문가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54였습니다. 하지만 소폭이나마 하회하는 모습은 좀 더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 수지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됐는데, 적자 규모 같은 경우에 4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월 대비해서 상당폭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본다면, 미국의 수입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소비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고용 자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황형 흑자라고 해서 흑자 자체는 그대로인데 어느 정도 수입이 줄다 보니까 불황형 흑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수입이 늘었다는 부분은 소비가 좀 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무역 수지 안에서도 어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IT 장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늘면서 민간에 대한 소비 자체가 좀 더 늘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 오라클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한 2%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IT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세가 좀 더 풍부하게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의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더 부정적인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서비스 관리자 지수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어제 장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어느 정도 정치적 불안 자체가 유럽 증시를 크게 움직이기에는 좀 더 역부족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달러 환율은 다시 한 달 만에 100엔대를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출주에 대한 긴장감도 돌고 있는데요. 자동차주 하락, 최근 하락에 여기 엔달러 환율에서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자동차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엔화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100엔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 부분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사업의 기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증시 차트를 한번 준비해 놓은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꾸준히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준비되어 있는 자료면을 같이 보시면 일단 일본이 주가가 반등을 할 때마다 엔화 자체도 반등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엔화는 돌파하는 시기를 계속적으로 보여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엔화 약세 추세 자체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니케이가 올라갈 때마다 엔화도 같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엔화의 약세적인 분위기는 바로 일본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붙는 게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 양적 완화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1140원대를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일본의 100엔 그런 엔화 약세적인 분위기보다는 우리가 상당 부분 비교 대상이 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출주의 큰 폭의 하락세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시고, 일본의 경기 개선세가 조금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엔화적인 분위기가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그리고 금속, 철강 부분에 대해서 최근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일 건데요. 점점 지금 12월 조사, 3월 조사, 그리고 6월 조사까지 한번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더 플러스권으로 진입하는 모습, 그리고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하방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 자체를 다 낙폭을 축소를 시켰죠. 그만큼 철강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초가 되는 근간 사업 자체가 다시 한번 더 회복 모멘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증시가 이렇게 좋아질 때마다 불안한 것은 바로 한국 증시죠. 그래서
일단은 저가 매수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 힘든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매수세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 증시는 큰 폭의 상승은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그만큼 기간의 상승을 움직이기에는 기간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정 같은 경우는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를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 트렌드는 바로 조금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외국인의 트렌드, 외국인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업종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2% 상승을 보였죠. 미국의 최대 반도체 업체인데 거기에 관해서 SK 하이닉스도 오늘은 반등이 좀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익 IPS라는 반도체 업종을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매수세를 보였던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약 업종을 샀고요. 그래서 제약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반발적인 매도세가 좀 나왔다면 지금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갔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저가 매수세를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시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리겠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3D 낸드 반도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양산화가 전망이 되면서 좀 더 삼성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전방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받지 않을까, 하반기에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OLED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LG에서 투자에 대한 확대가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원익 IPS의 드라이 에처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런 전망치,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한번 더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61선 자체가 지금은 지지되는 형국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두 번째 지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하락은 좀 더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해서 한번 보신다면 하방을 좀 더 낮게 잡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650원 부분을 우리가 1차적인 매수권으로 좀 가담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000원까지 단발적인 반등세를 좀 더 노려보시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6,400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 자세한 대응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느 쪽입니까? 예, 오늘은 그 지분 매각 관련주인데요. 지금 현재 그 지분 매각 관련주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일시적으로 한 종목군이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삼익악기인데요. 이 삼익악기가 왜 지분 매각 관련주로 분류가 되냐 하면은, 미국의 콜버그라는 펀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스타인웨이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공개 매수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타인웨이는 삼익악기가 과거에 8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분의 약 28%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콜버그가 스타인웨이에 대해서 매수를 제안한 가격 자체가 삼익악기의 지분을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한 1,500억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매수를 할 때는 850억 정도로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은 1,500억 정도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익악기가 만약에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대 주주로 밀려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삼익악기가 원래 원하는 1대 주주, 대주주의 지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삼익악기는 일단은
그 추가로 오히려 역으로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현재 시장 업계에서는 3위각계가 그만한 매수의 여력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대 주주로 밀려나는 것보다는 매각을 선언하는 게 낫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관련 업종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위각기가 우선 첫 번째로 급등세를 좀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위각계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스페코가 또 주가의 상승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가 어제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뭐 PS텍 같은 종목들도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없는 회사 같지만은 이 회사의 그 대표이사가 3위각기에도 같이 겸하고 있는 계열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가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리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올라왔을 때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호재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봅니다. 오늘은 5월 28일에 말씀해 주셨던 스페코 점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사실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릴 때 그 전쟁 관련주긴 하지만은 이 회사가 아스팔트 제조 플랜트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전쟁 관련주 방산물자보다는 실제 수익이 높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좋고 저평가된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드려서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의 상승은 또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3위각기 지분 매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아니면 종목 추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느끼고 상황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 스페코도 결국은 이제 전쟁 관련주라는 그런 이슈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주가는 2달 이상 떨어져서 이제는 좀 저평가 상태로 내려갔던 상황에서 실제로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런 재료나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점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잘 하고 있고 평가가 저평가라도 그런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무슨 재료나 아니면 M&A 인수 합병 재료나 뭐 어떤 특별한 이슈라든지 특히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는 그런 정도가 좀 심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떠야지만이 주가가 오르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요소 때문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가치도 상당히 좀 높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3,7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3,700원에 도달은 했어요. 하지만은 도달을 못했네. 근처에 갔네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매각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회사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는 또 추가로 반영이 되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AS 종목으로 스페코 받아봤고요. 오늘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그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좀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에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 시밀러 약품 램시마에 대한 유럽 승인이 허가가 나면서 이 바이오나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큰 이슈를 맞이하고 있고 매수가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제 셀트리온하고 그 다음에 젠백스 같은 종목이 가장 단기 탄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추세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 실패했다는 소식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두 종목도 마음 놓고 썩 공략을 하기엔 좀 불편한 면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대안 종목을 찾아보면은 녹십자셀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그 5월 달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탔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들어서는 옆으로 기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견조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시장 폭락 시에도 크게 이탈을 하지 않고 유지를 잘 시켜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 전환을 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눌림목 매수를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좀 눌림 줄 때 사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정도로 좀 넓게 잡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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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겸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삼성전자마저 큰 폭으로 밀리면서 코스피가 18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1선 저항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선도 올라오던 5일선도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130만 원도 다시 이탈을 하더라고요. 내일이 실적 발표인데 그 이후의 흐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주식을 논하기 전에 재밌는 삼행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는 참 멋진 정당 두 개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란 분과 민주당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는데요. 새 같은 가벼운 입으로 누구를 위한다고 자랑만 하고 이익 없는 말만 만드는 당나라 같은 당이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입니다. 민중의 어려움은 모르고 주둥이만 살았구나. 당치도 않는 헛소리 그만해라. 이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건국 이래 우리나라가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만들고 지금 외국인들이 외구와 흉노족과 더 심한 분당질을 우리 증권 시장에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입맛하라가 모른 척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즘 우리 투자자들이 공업용 미싱을 산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공업용 미싱을 왜 사느냐 물어보니까 없애야 될 세 개의 국자가 있답니다. 세 개의 국자. 첫 번째 국회고요. 두 번에 국정원이고 그 다음에 국가기록원. 이 세 국자는 공업용 미싱을 사가지고 다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다 꼬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여러분 굉장히 분탕질을 하는데 기관들은 나 몰라라 하고 우리 개인들만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애국심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업용 미싱은 국회와 국정원, 국가기록원에 꼭 고장난 걸로 사가지고 한 개서 택배로 보낼 생각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 자체가 빠질 자리에 빠졌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은 장중에 반등이 한 번도 없이 빠진 부분이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은 사실 빠지는 자리에 빠졌죠. 예, 빠지는 하락폭에 38% 반등 이후에 빠지는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1일평 다이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부분인데요. 장 자체 제가 이제 최근에 대놓고 여러분 주식 그만하십시오. 이런 말은 못하고 좀 쉬어갑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쉬어가자 부분이 역시 이제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주식은 쉬어가는 거와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850짜리 이하. 이 이하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분탕질, 삼성전자로 급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자동차로 급락시키고 우리 개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전체주기지만 두 번째 하이닉스와 자동차 그 사이 이제 온 동네 뻐꾸기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 좋다고 하니까 개인들 많이 사니까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기관들이 방관을 하죠. 수수 방관을 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 객관적으로 보고 OECD 모든 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주가는 분명히 절대 저평가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꿋꿋한 마음을 갖고 좀 기다리는 그런 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이제 상승 트렌스에서 이제 어제 하락 트렌스로 다시 바뀌는 모양입니다만은 그 하락 트렌스의 OBV가 5천, 4천 이래 가면 주가 자체는 거의 8, 9부 바닥에 왔습니다. 빠져봐야 크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100포인트 더 빠져본들 지금 자리에서 50포인트 더 빠져본들 뭐가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팔면 되거든요. 주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방부제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턱하니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어쨌든간 지금 자리에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선행 스팬 원이다.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이 선행 스팬 원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요. 1856포인트 오늘 잘하면 크게 한 30포인트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뜨기 위해서는 오늘 또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요즘에 한국 기관에 이제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이제 철저하게 공격적인 풋으로 일관하고 공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공매도를 없애는 건 안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새누리당이라든지 민주당이 진정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국정원이나 NLL 싸우지 말고 이럴 때 공매도를 당분간 그만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은 주식을 상승할 때만 먹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다 먹는 이런 불합리한 투자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주가가 지금 어렵고 또 거래량이 사상 6년치의 최저 대금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신경 쓰지 않고 입맛 살아가지고 했는데 전부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다 꼬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방송을 볼 겁니다. 양당에서 지금 당직자 회의 중에 저 방송을 보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오늘 점심 좀 굶어야 되지 않을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말고 국민의 돈으로 좀 굶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밥 먹을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세국이죠. 국정원, 국회, 국가기록원 세 곳에 근무하는 책임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배신자다. 그리고 과거 예로 보면 초서를 볼 때 초서가 뭡니까? 지나간 임금의 기록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장 사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 지금 어느 시절인데 백주의 대난이 거듭나 이런 시절에 초수를 뒤져보고 하는 짓거리 참 한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00명들은 여러분들 속이 말해서 식자의 벌레충자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빠져봐야 이제 전환선이거든요. 전환선에서 기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요. 제가 볼 때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화가 계속 좀 불안합니다. 하루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원화가 생각보다 강세에만이 주가에 상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글로벌이 전부 이제 원화 유럽이 어제 이제 아침에 시작할 때 파랗게 빠졌습니다. 포르투갈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유럽은 워낙 교양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부분인데 그 예상외로 또 미국이 또 반등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주가에 상승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할 거지만 장 자체가 아직까지 선물의 포지션이라든지 미결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큰 장세가 안 나올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악재에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지금 다져지는 자리거든요. 지금 고객의 특검 20조 가짜로 지금 기관들 돈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제 기관들이 그 장 빠지는데 1억밖에 안 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관들도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증권의 바람직한 거래인데 기관들은 뭐합니까? 개인들 돈 뺏으려고 너무 말갛게 설칩니다. 돈 뺏으려면 외국인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기관들을 제가 하는 거는 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기관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하는 이 건물이 화장실이 여의도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을 최근에 우리 건물에서 화장실을 안 가고 옆 건물을 갑니다. 옆 건물. 왜? 여의도 쪽은 보기도 싫거든요. 기관이나 그쪽에 있는 업체 좀 기관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곧 나오는데 130만원 이 자리는 정말 괜찮거든요. 글로벌에 삼성전자를 내놔도 삼성전자보다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분명히 괜찮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를 봤을 때 주식이 뭐 올라가는 거나 답답하게 올라가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매물대를 한번 보면요. 선물의 매물대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물의 매물대가 지금 자리에서 샌드위치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245에서 235 샌드위치 걸려있는 부분이 지금 빠져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덤덤하게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재 나오고 여러분 돈 먹는 주식 보셨습니까? 악재 나올 때 주식사가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기관이 외국인의 분당질 특히 외구나 흉노적이 하는 분당질을 계속 지키면 볼 것이냐 기관들도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디 민중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만하시고 지금 증권시장이 얼마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국회도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금 많이 내놓고 가장 불이익을 받는 우리 증권 투자자를 너무 외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힘내시고요. 오늘 여러분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는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시장 당분간은 쉬어갈 때다. 21선 안착하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락입니다. 밀폐용기와 기타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한국, 중국, 동남아의 해외법인 등 23개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로 구성된 글로벌 주방생활업체입니다. 1998년부터 신제품을 개발하여 밀폐용기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인정받으며 세계 유수시장의 대기업들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구,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계속 양호한 형태입니다. 유보율이 21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하락폭이 크고 안 좋습니다. 일봉상 현재 바닥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주봉도 바닥입니다. 월봉도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좀 양호한 바닥을 지지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9,300원에서 21,000원입니다. 목표가는 23,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9,000원입니다. 어제 장후반 종합지수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냥 관망만 하시든지 500만 원 선에서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3개월 연속되는 외국인 매도 지속과 근래 한 달간에 걸쳐서 하락을 계속하는데요. 거의 거래소, 코스닥 종목 90% 이상은 최소 20에서 40% 이상의 손실이 나 있는 장입니다. 제가 주식시장 12년 동안 전업하면서 이런 장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두세 달 하락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한 달 정도는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형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정권 초기에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무능하게 대처하는 정책은 처음 봤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우리 국민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고요. 이번에 수십조 이상 손실이 나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지난 4월 1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많은 규제를 풀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회사, 좋은 종목이 올라갈 때는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부실주나 떨어지는 종목에 브레이크 장치나 안정 장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주식 종목 95% 이상이 20%에서 40% 이상 손실이 나 있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작전주 단속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모든 종목이 떨어지고 있어요. 모든 일이나 정책은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회사, 좋은 종목이 상승할 때는 그냥 시장 자율에 놔두시든지
아니면 부실주나 떨어지는 종목에 브레이크나 안정적인 인위적인 장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바라는 시장을 폭락하게 하는 주범인 외국인 공매도는 반드시 없애든지 대폭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데요. 현실적인 좋은 정책을 많이 발표하시든지 예전처럼 시장 자율에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7월 4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하림을 추천합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종기 입식 마리수가 감소하면서 육개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 곡물 가격 하락분 투입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 기대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도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IM투자증권은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2013년 PER 6.9배, 2014년 6.3배로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이 제한되겠지만 국내 대형 IT 업체 중 실적 가식성이 가장 높으며 둔화되기는 하나 이익은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은 삼성 SDI를 꼽았습니다. 소형전지가 연중 최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하반기 실적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중대형 전지 사업의 전망 또한 긍정적입니다. 이어서 대신증권입니다. 현대건설을 꼽는데요.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해외 저수익 공사의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해외 원가율 개선도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은 한화를 꼽았는데요. 한화의 핵심 사업 부문인 방산에서 현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이후에 매출에 인식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난 2년간 한화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었던 태양광 사업부 손실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전화로 연결해서요. 오늘장 대응 전략 알아보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이었던 하림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송훈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42% 정도 증가한 24.5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시에 경기 민감주의 쇼크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예상치 자체도 낮아졌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 쇼크가 지연될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데이터 환율을 감안을 했을 때 시장을 주도했었던 시장의 또 실적 비중이 상당히 커진 IT나 자동차의 실적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실적 쇼크가 나올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실적에 대해서 큰 폭의 개선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중립적인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 역시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낙폭 과대주 위주의 순환매 장세가 이번 실적 시즌에는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할인이던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할인 같은 경우는 2012년 하반기부터 일단 육개 시세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공급의 축소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향후 시장에서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매출의 증가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이후부터 곡물 가격 하락분이 투입이 되면서 원가 부담이 낮아지고 실적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PER 23배 수준으로 PER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턴어라운드를 감안을 했을 때 PER 부분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실적 개선폭에 좀 더 주목을 한다면은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목요일장 출발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829포인트, 코스닥 예상지수는 52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장 일정들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일정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일정은 이렇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오늘 독립기념일로 좀 휴장일이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 접근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2014년도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 오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일단 최저임금위원회가 2014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전원 회의를 열고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이제 5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각각 한 5,790원, 그리고 4,910원, 이렇게 이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제 막판까지 최저임금 인상률 18.1%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법적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고용률 70% 달성에 대한 이제 국제회의 오늘, 또 예정되어져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래부에서 이제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또 이제 통신 관련주들 한번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한국과 호주 이제 외교 국방부 장관의 회의가 있고 또 한국 GM의 노조 부분 파업이 또 실시가 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유로존 이제 그 ECB에서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이제 있는데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0.5% 역대 최저기준금리를 유지하고 또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이번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부양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 결국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는 만큼 또 쭉 유로존 쪽에서 또 쭉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로존 이제 1분기 GDP 확정치 오늘 발표가 있다는 점. 오늘 영국에서도 BOE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번에 영란은행 역사상 첫 외국인 총재라는 기록을 만들어냈던 마크 카니 총재가 이번에 머빈 이제 킹콩 총재의 이제 후임으로 새로 취임해서 이제 5년간의 임기를 이제 시작을 하죠. 결국 이제 그 마크 카니 총재가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재를 하는데 이번 추가 주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되는 흐름이지만 이번에 신익 카니 총재의 체제하에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성명서 발표 형식에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좀 보여지는 만큼 이 점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서 일본 쪽에서는 오늘 6월달 수입 자동차 판매 지수의 발표가 있다라는 점, 이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시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예상지수 183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520포인트를 좀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어제 그 주식 승천에서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1870, 1860 이 구간대에서는 저항입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만큼 이제 여전히 1820과 그리고 1800포인트 기준으로는 여전히 매수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물론 이제 적정 조정 구간에 이제 지집을 했다. 그러니까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면은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수급 공방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우리 이 1860과 1870과 1880 구간대에서는 저항을 맞았던 것이 바로 이 운수 장비와 전기전자 간의 그 선물적인 드레이브,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 있은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수를 지금 인위적으로 좀 압축적인 눌림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의 딱 흐름을 좀 놓고 보면요,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그 움직임을 좀 놓고 보면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유추해 보면서 시장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체크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베이시스가 제가 이제 백업,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베이시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콘텐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큰 폭에 대한 상승 전환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실적 발표가 항상 나왔을 때마다 시장은 항상 이렇게 반응을 했었죠. 바로 이제 그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나타났을 때 삼성전자는 항상 실적 발표일에 맞춰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런 징크스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뭐 갤럭시 S4에 대한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 실적 가이던스보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는 전망도 많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의도 많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익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작년 2분기와 같은 어닝 쇼크가 재현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수출 데이터와 또 환율을 감안한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의 지금 가격 자체가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제 기준으로도 약 한 10원 정도가 주가가 등락을 좀 했던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지금 이제 엔저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운수 장비 쪽은 조금 피해야 되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2분기의 실적에 대한 변수는 좀 시장에 크게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시사하는지가 좀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결국 오늘은 1800과 1820포인트의 좋은 가격 구간대를 준다면은 오히려 저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시장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